6장 엘 어라이라의 축복 이야기. 왜 그는 나를 잔인하다고 생각할까? 아니,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그로 하여금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존재했던 것을 사랑하게 하고 싶다. 옛날에 프리스님이 이 세계를 만들었어. 별도 모두 프리스님이 만든 것이고 이 세계도 그 별 가운데 하나인 거지. 프리스님은 자기 똥을 하늘에 흩뿌려 별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무랑 풀이 그토록 울창하게 자라는 거야. 프리스님은 강물도 흐르게 하지. 강물은 하늘을 지나는 프리스님을 따라가다가 프리스님이 하늘을 떠나면 밤새도록 찾아다녀. 프리스님은 온갖 짐승과 새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모두 똑같았어. 참새랑 황조롱이가 친구였고 똑같이 씨앗과 파리를 먹었어. 여우랑 토끼도 친구였고 똑같이 풀을 먹었지. 풀도 파리도 넉넉했어. 세상은 이제 막 만들어졌고 하루 종일 프리스님이 환하고 따뜻하게 비춰주셨거든. 그 무렵에 살던 짐승들 가운데 엘 어라이라가 있었는데 많은 부인을 거느렸어. 셀 수 없이 많은 부인들이 프리스님조차 셀 수 없을 정도로 아기를 많이 낳았고 그 아기들은 풀과 민들레와 양상추와 토끼풀을 먹었어. 엘 어라이라는 그 모든 토끼들의 아버지였지. 비극이 감탄스럽다는 듯이 글을 엉걸었다. 댄더라이언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풀이 모자라게 되자 토끼들은 온갖 곳을 돌아다니며 아기를 낳고 닥치는 대로 풀을 뜯었지. 그러자 프리스님이 엘 어라이라한테 말했어. 토끼의 왕자여, 그대가 토끼족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직접 다스리겠노라. 내 말을 새겨들어라. 그런데 엘 어라이라는 귀담아 듣지 않고 이렇게 대꾸했어. 우리 토끼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합니다. 어떤 종족보다도 빨리 새끼를 낳아 기르고 많이 먹으니까요. 이것은 토끼족이 프리스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온갖 짐승 가운데 프리스님이 비춰주는 온기와 빛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바로 우리 토끼족이니까요. 프리스님, 토끼족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주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생활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프리스님은 그 자리에서 엘 어라이라를 죽일 수도 있었지. 하지만 엘 어라이라를 조롱하고 갖고 놀고 싶어서 살려두기로 했어. 프리스님은 당신이 가진 위대한 힘이 아니라 술수를 써서 엘 어라이라의 길을 꺾어 놓을 셈이었지. 그래서 프리스님은 대향연을 벌여 향연장에 오는 모든 짐승과 새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발표했지. 그 선물이란 바로 각 동물을 남과 다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였어. 그러자 온갖 생물이 향연장으로 모여들었어. 하지만 프리스님은 동물들이 저마다 다른 시간에 도착하게 해놓았어. 그러고는 집버기가 오면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하고 소가 오면 날카로운 뿔과 다른 짐승이 두려워할 힘을 주었지. 그렇게 여우, 담비, 족제비가 차례대로 찾아왔어. 프리스님은 이 동물들한테는 교활함과 사나움과 엘 어라이라의 자손을 잡아 죽여 먹이로 삼고 싶은 욕망을 주었지. 그래서 여우, 담비, 족제비는 토끼를 죽이고 싶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서 향연장을 떠났어. 그동안 엘 어라이라는 춤을 추고 짝짓기를 하면서 프리스님의 향연장에 가면 근사한 선물을 받을 거라고 자랑하고 다녔어. 그러다가 나중에야 향연장으로 출발했지. 엘 어라이라는 향연장으로 가는 도중에 보드라운 모래 언덕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 언덕에서 쉬고 있는데 검은 칼새 한 마리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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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소리치며 날아왔어. 사실 칼새는 그날부터 뉴스라는 말만 짓거리게 되었지. 엘 어라이라는 칼새를 불러 물었어. 무슨 뉴스냐?
칼세가 대답했지. 아, 엘로라이라. 내가 당신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프리스님이 여우랑 족제비한테는 교활함과 날카로운 이빨을, 또 고양이한테는 소리나지 않은 발과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답니다. 그들은 프리스님의 향연장에서 나오자마자 당신 자손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었답니다. 칼세는 그렇게 말하고 쏜살같이 언덕 너머로 날아가 버렸어. 바로 그때 프리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어. 엘로라이라, 어디 있느냐? 모두 선물을 받고 돌아갔는데 엘로라이라만 보이지 않느니 내 몸소 찾아 나섰노라. 그제야 엘로라이라는 프리스님이 얼마나 지략이 뛰어난가를 깨닫고 겁을 먹었어. 그러고는 곧 프리스님이 여우와 족제비를 데리고 올 거라고 짐작하고 돌아서서 언덕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어. 얼마 파지도 못했는데 프리스님이 홀로 언덕에 나타났지. 프리스님이 보니까 엘로라이라가 엉덩이만 쑥 내민 채 구덩이에 처박혀 모래가루를 마구 날리며 정신없이 구덩이를 파고 있었어. 프리스님이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지. 혹시 엘로라이라를 못 봤는가? 내가 선물을 주려고 엘로라이라를 찾고 있노라. 엘로라이라는 구덩이에서 나오지 않고 대답했어.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엘로라이라는 지금 멀리 있습니다. 못 올 겁니다. 그러자 프리스님이 말했어. 그렇다면 그대가 그 구덩이에서 나오라. 엘로라이라 대신 그대에게 축복을 내리겠노라. 엘로라이라가 대답했어. 안 됩니다. 저는 바쁩니다. 여우와 족제비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축복을 내리시려거든 엉덩이에 내려주십시오. 엉덩이는 구덩이 밖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어느 토끼나 알고 있었다. 토끼 마을 안으로 찬바람이 들이쳐 굴길이 얼음처럼 차갑게 젖어드는 겨울밤이나 여름 저녁 산사나무 꽃과 동물 썩는 냄새를 달콤하게 풍기는 딱죽나무 꽃 아래 풀밭에서 곧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댄더라이언이 얼마나 실감나게 이야기했던지 핍킨까지도 피로와 공포를 잊고 토끼족의 위대한 불멸성을 떠올렸다. 그 자리에 있는 토끼는 모두 프리스님에게 건방지게 굴면서도 용케 벌을 받지 않는 엘러라이라가 되어 있었다. 댄더라이언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자 프리스님은 여우와 족제비가 쫓아온다고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엘로라이라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좋다. 구덩이 밖에 나와 있는 그대의 엉덩이에 축복을 내리겠노라. 엉덩이여, 언제나 튼튼하라. 재빨리 위험을 알려차리고 냉큼도 맞춰서 주인의 생명을 구하라. 그리 될지어다. 프리스님이 말을 마치자마자 엘로라이라의 꼬리가 새하얘지더니 별처럼 빛났어. 뒷다리도 길고 탄탄해져서 힘차게 발을 구르자 풀줄기에 붙어있던 딱정벌레까지 굴러 떨어졌지. 엘로라이라는 구덩이에서 나와 이 세상의 어떤 동물보다 빨리 언덕을 내달렸어. 프리스님은 그 뒤에 대고 소리쳤어. 엘로라이라여, 그대의 종족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는 없다. 내가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천의 적을 가진 왕자여, 온 세상이 너의 적이 되리니 그대를 잡으면 반드시 죽이려 들 것이다. 하지만 그대의 적들은 굴파기의 명수이자 예민한 귀의 소유자이며 달리기의 명수요, 재빨리 위험을 알아차리는 그대를 잡기가 쉽지 않으리라. 영특하고 계략이 밝은 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대의 밀족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제야 엘러라이라는 프리스님이 자기를 놀리기는커녕 오히려 친구로 여긴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래서 날마다 프리스님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붉게 물드는 하늘에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쉴 때면 엘러라이라도 그 자손의 자손들도 굴에서 나와 프리스님 앞에서 풀을 뜯고 뛰어놀지. 프리스님은 언제나 토끼족의 친구이며 토끼족이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